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9월 28일 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7일 도쿄에서 144명, 카나가와 65명, 사이타마 35명, 치바 21명, 오사카 48명, 아이치 49명, 오키나와 20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48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82,299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83,011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사이타마, 이시카와 후쿠이에서 각각 1명씩 총 3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550명, 요코하마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1,563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44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144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84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60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68명으로 전체의 약 47%, 40대에서 50대는 38명으로 약 26%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144명 중 가정 내 감염이 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감염이 14명, 유흥과 관련 감염과 회식에서의 감염이 각각 6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도내 사망자는 없었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29명, 입원 환자는 45명 증가한 1,55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25,257명, 누적 사망자 수는 400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후생노동성은 불임치료의 실시 건수, 비용 등의 실태조사를 10월부터 시작합니다. 실태조사는 스가 총리가 중요 정책으로 내세운 불임치료의 보험 적용 실현을 위해 체외 수정을 하는 모든 시설이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조사 결과를 보험진료 가격 및 치료 내용 등의 제도 설계에 반영하게 됩니다. 불임치료 중에서도 비싼 체외 수정은 현재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가격이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입니다. 후생노동성 연구반의 1998년도 조사 결과에서 1회당 치료비는 30에서 40만원 정도인데 현재 가격은 더 상승하였다고 예상됩니다. 이번 조사는 체외 수정을 실시하는 시설로 일본 상과 부인과학회에 등록된 약 600개의 의료기관이 대상이 되며 시민에 대한 인터넷 조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조사에서는 임신에 대한 의식이나 불임치료의 경험의 유무, 치료에 들어간 비용 등을 묻게 되며 후생노동성은 올해 안에 조사 결과를 정리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토 카츠노부 관방장관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음 달 1일부터 도쿄를 추가하는 고투 트래블에 대해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감염 확대는 방지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これまでの経験からしてですね、オール・オア・ナッシングではなくて、こういうやり方をしたらやっていけんじゃないか。しかしここはダメだよってことがだんだん分かってきてる。 카토 관방장관은 고투 트래블에 대해 사람이 이동해도 감염이 퍼지지 않도록 산미를 피하는 것이나 환기를 철저히 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여행을 국민과 사업자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지속을 지키는 것으로 일자리를 지킨다라며 감염 확산 방지와 경제활동을 양립할 필요성을 호소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노타로 오키나와 북방 담당상은 취임 후 처음으로 홋카이도 나카시베 지초를 찾아 북방 영토의 전 주민들과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外務大臣の時にこの北方領土に関する交渉を携わり早期に解決をしなければならん問題 이중 코노 씨는 북방 영토 문제는 할아버지 코노이치로 전 농림수산상이 협상을 한 적도 있고 나도 외무상으로서 러시아 측과 협상해왔다.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임하게 되었지만 여러분의 의견을 제대로 들으며 해나가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전 주민들은 성묘나 자유방문과 같은 교류 사업의 원만한 실시나 젊은 세대에 의한 개발활동의 지원 등을 요망하였습니다. 의견 교환 후 코노 씨는 네모로를 찾아 북방 영토를 시찰하고 영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젊은 세대에게 SNS를 이용하여 발신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노우에 신지 엑스포 담당상은 취임 후 첫 오사카를 방문하여 2025년 오사카 칸사이 엑스포 성공을 위해 관계부처의 종합조정과 함께 규제개혁에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날 이노우에 씨는 2025년 오사카 칸사이 엑스포 회장 예정지 등을 둘러본 뒤 오사카부의 요시무라 지사, 오사카시의 마츠이 시장들과 회담하였습니다. 我々、未来社会の実験場ということで目指しておりまして、さまざまな技術であったり新たなチャレンジができる万博をぜひ目指していき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이 가운데 요시무라 지사는 새로운 도전이 가능한 엑스포를 목표하는 속에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점점 규제도 완화하며 부처 횡단적으로 임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未来に向けて夢が持てるようなそんな素晴らしい万博にして大成功を収めなければいけないと私も思っております。日本の持てる素晴らしい科学技術、これを世界に発信をしていく、そんな場にも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っております。 이에 이노우의 담당상은 스가 내각으로서도 행정개혁과 디지털화가 최우선 과제이다. 정부 전체로서도 지역과 협력하며 관계부처의 종합조정을 한 뒤 제대로 리더십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라고 답하였습니다. 회담 후 이노우의 담당상은 기자단에게 정말 꿈이 있는 프로젝트라 생각하며 규제가 방해하고 있다면 유연하게 대응하고 넘어가야 한다라며 성공을 위해 종합조정 및 규제개혁에도 임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니온 케이자이 신문에서 실시한 기업인 100명에게 설문한 결과 규제 완화를 확대해야만 한다라는 응답은 90%에 육박하며 경제계에서도 스가 정권에 가장 기대하는 것은 규제 완화로 나타났습니다. 스가 정권에서 규제 완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설문에서 확대해야 한다가 89.3%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규제 완화를 원하는 분야를 복수의 답으로 질문한 결과 행정 절차의 온라인화가 73.9%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단련은 3월의 재원에서도 행정기관의 계약이나 증명서 발급 등의 서면이나 인지가 필요한 것이 효율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린홀딩스의 이소자키 사장도 빠른 시책과 실행을 위해 온라인화는 급선무이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규제 완화가 49.6%, 온라인 진료의 전면 해금이 44.5%, 자동운전 규제 완화가 41.2% 순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스가 총리의 간판 정책인 디지털청의 창설, 휴대전화 요금 인하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비율이 90%를 넘겼습니다. 총리 교체가 국내 경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은 없다가 53.2%, 도움이 된다가 46.8%로 나타나 스가 내각의 새로운 정책이 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자 정보를 입력하여 집약하는 국가의 새로운 시스템에 실제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40%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호생노동성의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허시스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국가가 올해 5월 이후 도입을 추진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자 정보를 집약하는 시스템으로 전국 보건소나 검사 등을 하는 의료기관에 도입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보건소가 진단한 의료기관에서 팩스로 신고를 받아 데이터를 입력하였지만 허시스에서는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국가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생노동성이 지난달 24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한 318개의 의료기관 가운데 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곳은 41%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력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종이로 신고하는 것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입력 항목의 많음과 번거로움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보건소가 있는 지자체에 대한 설문에는 응답한 113곳의 자치단체 중 60%가 거의 모든 데이터를 의료기관 대신 입력하고 있다고 답하여 많은 보건소에서 부담이 줄어들고 있지 않은 실태가 밝혀졌습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설문 결과를 토대로 28일 전문가 모임을 갖고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유치활동에 대해 유치위원회가 레이스의 중요한 국면이었던 2013년 5월부터 8월까지 집중적으로 시계 제조업체 등 3곳에 총 1,000만엔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유치 관계자는 탁상시계와 고급 볼펜 등은 인사 대신 자주 돌렸다라고 증언하였으며 2013년 9월 투표에서 도쿄 개최를 결정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들의 선물용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IOC는 윤리 규정에서 올림픽 관계자에게 선물 수수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치룰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한편 지역의 관습에 따르는 극히 작은 가치의 선물만 허용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명당은 당 대회를 열고 당 대표로 7번째 선출된 야마구치 대표는 다시 연립 정권으로 스가 정권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日本の未来に責任感を共有し、政治の安定と改革の推進のため、国民目線からの改革を進める菅内閣を全力で支える決意です。 야마구치 대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겠다라며 대책에 충실하를 호소하였습니다. 또 당 대회에 내빈으로 참석한 스가 총리도 인사말에서 안정된 정권의 유지에 감사한 뒤 향후의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안전보장 정책에 대해서는 적기지 공격무기 보유를 검토하는 정부 자민당에 비해
공명당은 신중한 자세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연내에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지만 특히 공명당은 어떻게 주장해 나갈지가 초점입니다. 또한 해산 총선거에서도 연립 정권의 독자적인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을지도 과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대로 각종 행사 중단이나 연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제산업성은 온라인 상담회 등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새로운 대처를 진행하는 행사 주최자에게 개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규모 제품 전시회 등의 행사는 중소기업에게 있어서 귀중한 상담의 기회이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일제히 중지되어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산업성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이벤트의 주최자를 지원하고 이벤트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목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새로운 대처를 진행하는 중소 주최자를 대상으로 이벤트 개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합니다. 또한 VR, 가상현실 등을 활용하여 상품을 입체적으로 확인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 등을 지원하고 이벤트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을 목표로 할 방침입니다. 경제산업성은 이에 대한 사업비로 내년도 예산안에 5억엔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